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도 백성의 고향과 정치용 고향 한번 복습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걸 듣고 있는 건 다 쌤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쌤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당연히 쌤이 막 처음부터 세세히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복습 수업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공부를 스스로 하시고 이 수업을 들어달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백수 고향에서는 꼭 알아두기 여기 부분 보면은 첫 번째로 말하니 독백과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이 섞였다. 그래서 독백과 대화 형식이 섞였다는 거 우리 앞에 엄마 걱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독백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물 간의 대화가 나오죠. 누가 누구의 대화? 나와 이제 의원 간의 대화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 부분, 뭐 나는 혼자 알아두어서 의원을 빌렸다. 이런 부분은 독백체예요. 근데 뒤에 이제 대화, 고향이 어디냐 한다. 이런 부분은 대화체죠. 그쵸? 이제 이런 게 섞였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래, 시에서 말미의 정서. 그래,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 처음에는 외로웠다가, 그 다음에 뭔가 반가웠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따스함, 그리움을 느끼는 그런 정서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보면, 자,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이 단원이 화자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화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선 나라고 바로 제시되고 있네. 그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북한에 혼자 알아두어서 우리가 북한이란 곳에 어떤 의미?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 함경도의 다른 이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이라는 공간은 고향이 아니란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공간은 화자의 고향이 아닌 타향이다. 타향이라면 고향이 아닌 곳을 우리 타향이라 하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고향에 있다 하면 틀리죠, 당연히. 화자는 어디 있어? 고향이 아닌 타향. 다른 지역에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거야. 북한에 혼자 알아두어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었다. 그래서 화자가 지금 다른 곳에 혼자 이제 아파 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 어디 막 여행 가서 막 혼자 여행 간데 막 아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겠어? 당연히 외롭겠죠. 그쵸? 화자의 정서는 외로움이에요. 처음에 화자의 정서 외로움. 근데 계속 보면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열애는 부처님.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그러니까 얼굴상이 약간 뭐 부처님 같다는 거죠. 쌤 그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얼굴이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 같은 일에 그럼 우리가 지규야 은유야? 이거는 우리가 지규법이 사용되죠. 그쵸? 부처님 같은 상을 하고 또 관공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삼국지에 이제 관우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관우는 애들이 많이 아실 텐데 어떻게 생기셨냐면 이렇게 수염이 되게 약간 차밍 포인트, 이제 매력이시죠.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그 의원의 저 외양을 계속 의원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공의 수염을 들여서 먼 옛적 어느 날 신성 같은데 그래서 열애 같다, 신성 같다 둘 다 뭐야? 직유법이 사용됐다. 그러면 지금 의원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직유법을 사용해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런 의원의 얼굴 모습이 어떤 느낌을 주냐. 그래서 이렇게 뭐 부처님 같이 생겼다면 그쵸? 부처님 같이 생기고 이제 뭐 아이고 부처님 같이 생기고 이게 뭐 수염도 이렇게 길게 났다면 그쵸? 약간 어떤 느낌 들어? 약간 조금 신비롭다. 그렇지 않나? 약간 신비롭고 뭐 약간 자상한? 아니 뭐 인자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인자하다가 자상하다 뭐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이제 시각 심상을 사용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 이제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는 거니까 뭐 수염이라든지 얼굴상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먼 예적 어느 날 신성 같은데 새끼손도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네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대화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대화라고? 의원과 나의 대화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란즉 그래서 이 지명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평안도 우리가 북한이죠. 북한인지요. 평안도 정주 이제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 효과가 뭐냐?
약간 시의 어떤 사실성을 높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우리는 모르겠지, 그치? 근데 막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 뭔가 사실 같잖아, 그치? 막 어디 어디다 이러는 것보다 평안도 정주다 하면 진짜 있었던 일 같고 그래 사실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약간 뭐 향토적 분위기를 준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표현도 정제라는 곳이 한즉 그러면 아무개시 고향이란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아무개시와 뒤에 나오는 어떤 손길 이런 것을 이 시에서의 역할, 기능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 아무개시는 뭐라 쓰는 쌤이 나와 의원을 연결하는 매개체. 그래서 나와 의원이 지금 뭔가 얘기할 거리가 없었잖아. 그치? 근데 아무개 씨 얘기하면서 조금 친밀해질 거야. 그래서 이 아무개 씨라는 분이 이제 나와 의원을 연결하는 뭐다? 매개체다. 그래서 매개체란 말을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내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소를 받았어. 그래서 여기 상대 여자가 있겠죠. 그리고 여소를 해준 내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친구가 여소를 해줬다면은 내 친구가 나에게 여소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뭐인 거야? 나와 이 여성분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개체 역할, 나와 의원을 연결하는 매개체 뭐라고요? 이 아무개시란 거. 자, 그러면 아무개시를 아니한즉 의원은 방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여기도 별별 쳐놨는데 이제 막역지간이라는 일단 뜻도 많이 물어보고 되게 절친 아주 친한 사이 절친 우리 막역지간이라고 이와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를 좀 여기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써놨는데 뭐 질환지교, 아니 뭐 관포지교, 아니 뭐 간담상조, 아니 수어지교 뭐 이런 사자성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자주 나왔던 거.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알기 쉽게 뭐뭐 지교자가 붙으면 거의 다 이제 이런 우정에 관한 사자성어니까 만약에 뭐 다른 사자성어 있고 딱 하나가 뭐 지교야 그러면 5번 5번 지교가 들어간 걸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막역 시간이면 수염을 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제의 정서는 어떨까? 근데 여행 가서 혼자 여행 가서 이제 혼자 아파 있는데 외롭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을 만난 거야. 같은 뭐 고향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겠어? 당연히 반갑겠죠, 그쵸? 화제 정서하고 반가운.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란즈.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보면 나와 이제 이 아무개 씨. 아무개 씨는 어떤 관계인 거야? 내가 이제 아버지로 섬기는 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진짜 아버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만큼 내가 이렇게 다른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란 거야. 만약 시험에서 뭐 부자 관계다라고 해도 그냥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로 섬기는 이 말 그대로 아버지처럼 다른 이인 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개 씨는 이제 의원과 어떤 관계였어? 되게 절친이다, 베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와 암기 씨의 관계가 뭔지, 암기 씨와 의원의 관계가 뭔지, 솔직히 이거 안 외워도 우리가 시 읽으면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워 그냥 나와 암기 씨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 이런 관계, 암기 씨와 의원은 되게 절친 막역지가.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란즉 의원 또다시 던지셨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그래서 지금 진료가 다 끝난 상황에서 너께 아들이야?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팔을 잡고 맥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썼냐면 의원의 나에 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 내 친구가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뭔가 또 관심과 사랑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렇게 써놨고요. 자, 맞은편 보고요.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여기 되게 중요하죠. 왜? 일단 손길이라는 시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손길이라는 시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이 손길을 느꼈어. 내 손길을 느끼고 나니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대요. 그럼 이 손길은 이런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떠올리게 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써놨어. 나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뭐다? 매개체이다, 매개체.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뭐라고요? 매개체가 이 손길인 거예요. 뭐 의원의 손길이든 손길이든 손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웠다니까 이제 이건 어떤 심상이에요? 우리가 따뜻하다 이런 온도에 관한 거나 아니면 부드럽다 이런 거는 이제 촉감에 관한 거죠. 촉각적 심상 이상이 됐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 마지막 화제의 정서는
따스함과 어떤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화자의 정서 어떻게 변했나 체크해 볼게. 화자의 정서 처음에 외로웠어. 그 다음에 어땠다고? 되게 반가웠어. 근데 그 다음에 어땠다고? 따스하고 그리웠다고. 뭐가? 고향과 가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쌤이 별표 친 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 또 할 말 있나, 여기서? 음,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의 상황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지금 나는 북한, 고향이 아니야, 여기는. 고향이 아닌 타향, 다른 지역이라 했어.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의원을 만나서 고향에 대한 어떤 따스함과 그리움을 느꼈다. 뭐 이런 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성격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격을 보면 서정적. 서정적은 당연히 서정시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서정적인 거야. 근데 여기 뒤에 서사적이라는 게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백석 시인이잖아요. 그쵸? 백석 시인이 이렇게 서사적인 작품을 많이 썼어요. 서사적이란 건 뭐냐면, 여기 특징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좀 소설에서 제시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시인데도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어 있어요. 인물 뭐야? 나와 의원. 사건은 뭐야? 내가 의원을 만난 거. 그리고 배경은 뭐야? 북한. 막 이런 게 다 제시되어 있잖아. 그래서 한편에 짧은 이야기를 읽는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소설처럼 약간 이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우리 뭐라는 거예요? 서사적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서정적도 맞아.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시다? 서사적인 시다.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주제를 보면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뭐라 할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두 글자로. 향수라고 하죠, 향수.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향수이다, 이렇게 말해 맞는 거야. 향수란 게, 여기 뭐 칙칙 뿌리는 그 향수도 있지만,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뜻의 향수도 있죠. 그래서 주제가 향수다라고 하면 맞고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뒤에서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작품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석의 고향과 정지용의 고향과 주제에서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죠. 그래, 이 백석의 고향은 그리움이라 했어. 근데 뒤에 정지용 고향은 어떤 시야? 되게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드러나는 시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중요하니까 이 시의 주제를 좀 알아두시고 독백과 대화체가 섞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대화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뭐 독백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틀리죠? 독백과 대화가 섞여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석 시인의 고향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평가문제 16쪽에 정주영의 고향을 볼게요. 그래서 이거 뭐 정주영 고향 따로 나오고 백석 고향 따로 나오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두 개 묶어서 나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돼?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쵸? 공통점은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제재, 그러니까 시의 중심 소재가 이제 고향이란 거야. 이게 공통점인데 우리 차이점은 나머지가 싹 달라, 그냥. 우리가 백석 고향에서는 약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정지용 고향에서는 약간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느껴질 거야. 그럼 한번 보면 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아니로구나, 뭐 이런 뜻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1년부터 보면, 자, 고향에, 우리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지. 반복하면 무조건 일단 뭐가 생겨? 운율이 생겨.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고향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걸 통해서, 이 화자가 되게 고향을 그동안 뭐 했으면 알 수 있어? 되게 그리워했구나. 되게 간절하게 그리워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선지가 나와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백석 고향에서 되게 차이점은 백석 고향에서는 화자가 어디 있다 했어? 이제 북관이라는 타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백석 고향에서는. 근데 이 정지용 고향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 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얘는 고향에 있는 거야, 고향. 타양이 아니라 얘는 고향에 있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약간 내가 그 옛날에 생각하던 고향이랑 조금 다른 고향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고향에 대한 상실감. 내가 알던 고향이 사라진 느낌. 고향에 대한 상실감의 주제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연 보면 상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을 울 것만. 상꽁이랑 뻐꾸기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지금? 변하지 않아. 얘네들은 뭐 10년 전이든 아니 지금이나 한 10년 후이든 얘네는 알을 품고 얘네들은 제철이 올 거야. 그래서 고양이 자연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뻐꾸기 제철이 운다. 이런 말 통해서 뭐 청각적 심상 사용됐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화면 보면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그래서 지금 고향의 자연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 뭐야? 내 마음이란 거야. 내 마음이 고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마음은 뭐래? 떠도는 구름이다. 자, A는 B, 마음은 구름. 이거 우리가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이죠. 그쵸? A는 B, 우리 은유는 뭐 A는 B나 아니 B라고만 말했는데 이게 A를 뜻하거나 이런 걸 은유라 하죠. 그래서 은유법 사용됐고 뭐 시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떠도는 걸 눈으로 느낄 거잖아. 그치? 네, 시각적 심상. 그리고 사실 의미가 중요해요. 여기서 마음을 떠도는 구름에 비유한 이유가 뭐야? 내 마음은 지금 고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향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 마음의 방황 이렇게도 적어놨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변하지 않는 자연의 고향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실감이 주된 주제다 이렇게 말했고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긴 한데 그냥 써놨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보통이 아니라 이게 맞는 표현이죠. 먼이 맞는 표현이야. 근데 이 시인은 언이라고 썼네. 그럼 이 시인이 맞춤법 몰라서 이렇게 쓴 거야? 그게 아니라 시에서는 어떤 뭔가 강조 이런 것을 위해 이렇게 맞춤법이 틀린 표현이 허용돼요. 그런 거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 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알아만 두시고. 자, 오늘도 왜 산 끝에 홀로 오르니까 흰정꽃이 인정설에 웃는데요. 자, 흰정꽃, 자, 꽃이 웃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뭐 꽃병 갔는데, 꽃이 진짜 뭐 이렇게 웃고 있겠어? 난 도망갈 거야. 너무 무서워. 그럼 이 꽃이 웃는다는 당연히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 어떻게 비유했어? 우리가 웃는다는 건 사람이 웃는 거잖아? 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의인법이 사용됐다. 근데 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근데 이 흰정꽃이란 건 변했다는 거 안 변했다고?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고향의 자연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 건 뭐라고? 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흰연꽃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흰 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심상? 시각적 심상.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사용됐으니까 뭐 되게 감각적이다, 뭐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었다 이런 말 할 수가 있겠네요. 정재용 시인의 특징이라면 되게 감각적인 시를 많이 쓰셨어요. 계속 보면 자, 어린 시절 불던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풀풀이 그 풀에 대고 후 불면 삐 소리 나는 거 그걸 풀피리라 하죠. 근데 어릴 때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안 난대. 그래서 내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대요. 이거 풀이 쓰니까 뭐 쓰겠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린 시절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안 난다는 건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나 어린 시절 그런 추억들 그래도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이 지금 고향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메마른 입술이 어떻다는 거야? 쓰다는 거야. 그럼 이건 화자의 어떤 정서를 말하고 싶은 거야? 약간 씁쓸함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씁쓸함 어떤 상실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 씁쓸함, 상실감 이것도 중요하고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직접적으로 말했다 치려면 나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안 나서 씁쓸하다 이렇게 해야 직접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입술에 쓰디 쓰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얘들아. 입술이 쓰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갔어. 이런 씁쓸한 상실감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리고 입술이 쓰디 쓰다 아써 우리 뭘로 느껴? 그렇죠. 입으로 느끼죠. 미각으로 느끼죠. 미각적 침상이 사용됐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고향에 돌아와도 뭐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그리던 하늘이란 건 지금 변했어 안 변했어? 이것도 역시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는 자연. 그래서 고향의 자연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늘은 이제 노푸른데 나의 마음은 이제 고향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의 어떤 상실감을 모하는 효과가 있어? 상실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상실감을 강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말하면 노프르구나 뭐뭐 하구나 이런 말에서 우리가 감정을 내뱉는 어조다. 약간 감정을 내뱉는 어조라 해서 우리 뭐라 하냐면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영탄적 어조. 뭐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다. 영탄적 어조가 뭐라고? 감정을 내뱉는 어조. 우리가 앞으로 되게 자주 볼 거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시입니다. 그래,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우리가 천년에 보면 고향에 돌아도 그리던 고향 아니라노 마지막 연을 보면 고향에 돌아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의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천연과 맞으면이 똑같은 걸 우리 뭐라 해요? 수미상관적 구조,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완벽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변형적 수미상관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 중등시험이니까 그냥 뭐라 하면 돼? 아, 수미상관적 구조가 쓰였구나. 그럼 우리 수미상관의 효과까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어쨌든 반복되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모류 형성에 운율 형성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반복의 효과 뭐 있어? 내가 하려는 말을 뭐 하는 거야? 강조하려는 거죠? 시상의 강조. 시상이라는 건 시에서 뭔가 보여주려는 바, 말하는 바를 우리는 시상이란다 했어. 그런 시상을 뭐 한다? 강조한다. 아니, 시상이 통일성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첫 연에서 하는 말과 이제 마지막 연에서 하는 말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내가 처음 하는 얘기와 마지막 하는 얘기가 똑같다. 통일된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하는 거야? 시상의 통일성. 세 번째, 구조적 안정감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거 예시일 때 쓰면 햄버거를 많이 했는데 햄버거를 우리가 먹는다 치면 위아래에 이렇게 빵이 있어서 우리는 안정되게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햄버거에 이제 아래에 빵이 이렇게 없다고 해봐. 그럼 어떻겠어? 먹기 되게 불안정하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우리가 똑같은 빵을 배치하면서 똑같은 연을 배치하면서 어떻게 했다? 안정감을 줬다. 이런 말을 우리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상의 효과는 언제든지 서술형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수미상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 자, 마지막. 수미상관은 뭐라고? 첫 년과 마지막 년이 이렇게 똑같게 배치한 걸 우리 뭐라 한다?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수미상관 효과 뭐가 있다고요? 반복되는 거니까 일단 운율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니까 강조 효과 있겠죠? 또 시상의 통일성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다양한 심상이 쓰여서 네, 감각적인 시라는 거, 뭐 시각, 청각, 뭐 아니면 미각 이런 다양한 감각 사용됐죠, 그쵸? 그리고 이 화자는 고향에 있는 거야, 아니면 고향이 아닌 곳에 있는 거야? 여기 정지용 고향에서는 화자가 고향에 돌아왔어. 근데 고향의 자유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갈피를 못 잡는 건 뭐야?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백석의 고향과 되게 차이점이다. 이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다음에 이제 훈민과 훈민이랑 흙을 받고 싶다 봐야죠. 그걸로 가볼게요.